6월 20일 생생주식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갔죠.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관심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냐, 공격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주 이내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아울러서 협상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란에 대해서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는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동 특사가 이란의 외무부 장관하고 수차례 소통을 했다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 놓고 트럼프의 이 찔러놓고 협상을 유도하는 이 방식, 이번에 이 이란과 관련해서도 이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약간 완화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도 오늘 3,000포인트 돌파에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요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코멘트가 예정돼 있어요. 당장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건 아닌데 최근에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 최근에 한국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 그리고 상당히 달라진 이 흐름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유리한 그런 상황에 여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MSCI 지수 편입 관련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먼저 코스피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상승을 이만큼 해 들어왔잖아요. 이만큼 해 들어오니까 3,000포인트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음봉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매물 충돌이 있었어요. 매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상시 다른 때 같으면은 여기서 빠집니다. 5일이평선 깨면 하향하면서 빠져요. 빠져야 되는 자리인데 안 빠지고 이 매물 소화를 갖다가 결국은 극복을 하면서 위로 또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흐름이 좀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 음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은 올라가면서 5일이평선, 그러니까 5일이평선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봉의 매물 충돌이 나올 때도 5일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는 건데 오히려 이 음봉 때문에 5일이평선하고 이격이 없어요. 그죠? 이격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부담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은 5일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유지가 되고 또 5일이평선과의 어떤 이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못 오르죠. 근데 지금 보면은 4월과 5월 달에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최근엔 또 단기 매물 소화를 또 거쳤어요. 그래서 사실상 코스닥 지수는 과열에 따른 어떤 부담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을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놓고 두 가지의 향후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하죠. 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하죠? 그 이유는 저 PBR,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증시 부양 의지, 상법 개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 PBR,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그러니까 지주사 관련주라고 하면 생전 잘 안 오르던 이런 한화 같은 종목들, 그죠? 그리고 금융주,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금융주가 이렇게 막 치고 올리고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도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이 무겁던 종목이 말이죠. 또한 SK 하이닉스도 의미가 있죠.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고점을 뚫었어요. 지난해 고점 24만 8,500원을 돌파하면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뚫고 올라가죠. 이런 모습들이 다 코스피 종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쭉 계속 오르다가 언젠가는 뭐 여기서는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더 오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러다가 이제 5일 이평선을 깨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한국 증시가 다시 우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번에는 못 올랐던 코스닥 지수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키 맞추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이건 끝난 게 아니다. 2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또 올라간다. 즉 저는 어떤 부분을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신고점이 3,316포인트거든요. 근데 정부가 신정부가 5,000포인트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수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팀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기사 보면 나올 거예요.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하는 팀을 만들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포인트가 실제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못해도 4,000포인트 쪽으로 접근하려고는 할 거다. 그러면 이 3,316포인트의 정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런 조정이 나와도 코스닥 지수가 이번에 바톤을 이어서 키 맞추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코스닥이 올라서 주춤하면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가 또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향후의 흐름을 제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증시에서의 기회점은 계속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향후 증시 흐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화장품 쪽에서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어요. 그죠? 화장품에서 오늘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코리아나도 상한가 들어가고. 그죠? 근데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이제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들어서요. 중국 시장 내에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떤 강세를 이끌었는데 2분기에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하고 2분기 중국에 대한 면세점 매출도 증가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있다는 거죠. 한국의 화장품 수출도요, 이 OEM하고 ODM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생산 능력이 뛰어나죠. 또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역량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까지 겹치면서 이제 이러한 업황 개선 화장품 섹터 쪽으로 외국인 매수나 이러한 우호적인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 앞에서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해서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을 앞에서부터 이끌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코리아나나 이런 종목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어제까지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로 급격하게 치고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이제 몇몇 종목만 이렇게 상승으로 차별화되다가 이제는 섹터 전반에서 순환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약간의 종목 섹터 내 종목 순환매 이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간 종목, 이제 못 올라간 종목이 뒤에서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이런 한국화장품이나 코리아나가 상한가로 급격하게 상승한 데 따른 의미점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난해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24만 8,500원을 하향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위쪽으로 살아있다. 이런 마인드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반등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의 이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놨죠. 중국의 로봇 시장이 2028년에 가면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024년에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가 64조 원이었는데 2028년에 가면 148조 원 규모로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전망을 한 거죠. 지금 지난해 기준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좀 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한국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도 이제 로봇 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여건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K로봇의 대표 주자죠. 사실상 실적은 별로 없어요. 실적은 없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떤 실적 기반의 펀드멘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뭐 주가를 분석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그러나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로 변경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러한 전략적인 기대 가치는 우리가 계속 이 종목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나면 로봇 쪽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제 조종을 받은 종목들 어디에서 다시 대반등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이런 종목들이 상승 후 다시 조종 눌림이 있잖아요. 뭐 코난 테크놀리지 이런 종목들 언제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눌림 이후에 또 살펴봐야 되겠고, 상법 개정 수혜주, 저 PBR,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도 여전히 현재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선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늘 이쪽과 관련해서 네이버 추가 강세를 보였고요.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페이는 오늘 상한가로 급등을 했어요. 자, 이 무겁던 종목들이 아주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이쪽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6월 후반, 이제 다음 달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좀 갖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장인 카페 6월 가격 할인 이벤트가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일단 가입을 하셔야 가격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